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송지민입니다. 5월 20일 오늘은 세계인의 날입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된 국가기념일이죠. 지난 3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다문화 인식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거리 두기 탓에 이주민과의 교류가 축소되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는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연구원이 이민정책연구원, 경북 다문화 가족센터와 함께 인구 위기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이민정책 해법을 찾기 위한 공동 연구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의 위기와 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떠오른 이민정책. 이민자의 날. 이 이민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어떤지 세계인의 날 아침에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5월 20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볼게요. 권미정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구미 지나서 이모교 168km 지점 갓길에 버스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화재 진압은 완료됐지만 아직은 사고 처리 중입니다. 소방차와 견인차가 와 있는 상태고요. 이 구간 1, 2차로만 통행 가능합니다. 뒤로 남구미 통과하면서부터 정체되고 있는데요. 마침 사고가 커브 구간에 발생해서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다보터널 앞두고 차간거리만 조금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내도로입니다. 테크노폴리스로 상화로 쪽으로는 진천남 내거리에서 유천 내거리까지 교통량 많고요. 반대 현풍 방향은 이전 시간에는 조금 밀렸지만 현재는 원활합니다. 중앙대로 대구역 북편 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 방향으로도 교통량 꾸준하고요. 달성로는 신남 내거리에서 동산 내거리 방향으로 신호 앞두고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명동로 범어 삼거리에서 동성학교 내거리 쪽으로 수성시장역 들어가기 전부터 밀리고 있고요. 대학로 경북대학교 서문 삼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으로 지나는 차량들은 복현 오거리에서 신호 2번 받아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구마로는 성당 내거리에서 감천 내거리 방향으로 지나는 차량들, 볼리 내거리에서 신호 2번은 기다리셔야겠고요. 구간 통과하는 데는 11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아침 최저기온 안동 13도, 대구 16도, 포항 19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안동 27도, 대구 포항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0도, 습도는 40%입니다. 지금까지 권미정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경북 경산시의 환경미화 그리고 수도검침원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지난 12일부터 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농성을 한 지도 벌써 160일이 넘었고 이 단식을 한 지도 오늘로 8일째인데요. 단식 농성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이 정규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직접 고용에 대한 협의 기구가 꾸려졌으나 이 기구에서 이 결과적으로 민간 위탁 유지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민간 위탁의 폐해를 이야기하고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단식 농성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환경미화의 경우에 경산시는 수거 업무를 5개 업체가 권역을 나눠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약 한 20명씩의 노동자들 1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걸 이 계약상 정원을 채우는 대신에 일용직 등을 고용하면서 임금을 그동안 업체가 좀 착복해 왔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도 검침원들은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와 달리 경산시는 이 계량기 설치, 수리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고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네. 문제가 되고 있고 수도검침원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보다 업무가 과중하다. 네, 이 업무가 이야기인 과중하기 거죠. 때문에 이렇게 민간 위탁이 아니라 직접 고용해야 정상화가 된다. 돼야 된다 이 네. 말씀인데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산시장 후보들과도 대화가 이루어졌을지 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경산시장 후보들에게 사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서를 보냈고 네. 일단 이 2명의 경산시장 후보가 답변을 좀 내놨습니다. 이 무소속의 오세혁 후보는 이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민간 위탁 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좀 종합해서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내놨고요. 네. 이 국민의힘의 조현일 경산시장 후보도 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후에 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지금은 선거 기간 중이니까 부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누가 당선되든 이 약속들을 좀 제대로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막 농성이 벌써 163일째라고 하니까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6일 지방선거 철이기 때문에 관련 소식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6일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네. 대구 경북에서 후보자 10명 중에 4명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들은 사기, 음주,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 등 분야를 가리지 않았는데요. 여야 정치권이 공천 과정에서 엄정한 기준을 들이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공연불에 그쳤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구 경북 후보자 992명 가운데 429명이 최소 한 건 이상의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대구에서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류한국 서구청장 후보 그리고 윤석준 동구청장 후보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민주당 소속의 남구청장에 출마하는 최창희 후보는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유진 달성군수 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가 있었습니다. 경북의 경우에는 포항시장에 출마한 유성찬 민주당 후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94년에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네. 경주시장에 출마한 한영태 민주당 후보는 절도 그리고 명예훼손 등의 형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네. 구미시장에 출마한 김장호 국민의힘 후보는 2004년도에 음주운전 벌금형 이력이 있고요. 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중천 후보는 2010년 그리고 2013년, 2015년에 걸쳐서 음주운전이 3차례나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3아웃 전력도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사기 전과까지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데 지방의원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방의원 상황은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음주나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보정당 후보들의 경우에는 집시법 위반이나 교통방해 등이 다수였는데요. 네. 광역의원은 대구에서 39명의 후보자 중에서 15명이 그리고 경북에서는 106명의 후보자 중에서 58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경북의 경우는 50%가 넘었는데요. 기초의원은 대구에서 184명의 구군 후보 중에서 58명이 전과를 보유를 했습니다. 31.5%에 달했고요. 경북에서는 491명 중에서 243명이 전과율이 있었습니다. 무려 50% 가까웠습니다. 네. 광역의원 비례에서는 대구가 9명 중에 2명 그리고 경북은 13명 중에서 6명이 전과자였는데요. 네. 기초의원 비례에서도 대구는 21명 중에서 3명 그리고 경북에서는 51명 중에서 5명이 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울진에서는 울진 군의원에 도전한 국민의힘 소속의 김정희 후보가 있는데요. 네. 이 김 후보는 음주 그리고 무면허 운전 등 무려 10개의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과 기록이 화려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죠. 네, 대구 달성군에서 군의원으로 출마한 현직 군의원이 이 김정태 후보가 이 3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후보 등록을 했고 네. 어제
이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결국 김정태 군의원은 이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김 의원은 4년 전에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됐지만 음주운전 적발 이후에 이 탈당을 했는데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이 공보물이나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선택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정가 부분은 한 번씩 살펴보시고 투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톡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짚어볼 이슈는 무엇인가요? 오는 23일부터 대구 엑스코에서 세계 가스총회가 열립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은 물론 뭐 정부 인사, 이 최고 경영자, 이 금융, 투자, 환경 등 이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 준비 상황과 과제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계 가스총회는 아주 예전부터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세계 3대 에너지 컨벤션 중에 하나일 정도로 아주 큰 행사죠. 네, 맞습니다. 세계 가스총회는 세계 에너지 총회, 세계 석유 총회와 함께 3대 에너지 컨벤션 중 하나인데요. 가스 산업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가스 유통 물량의 95%를 차지하는 회원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세계 가스 연맹이 주관하고 또 WGC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대거 참가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그리고 에너지 안보 이슈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총회에는 앞서 청 기자께서 얘기했듯이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열리게 되는데요. 전 세계 90개국에서 500명의 연사 그리고 350개의 전시업체 또 12,000여 명의 참가자가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회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 인사, 최고 경영자 등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금융, 투자, 환경 등 여러 분야의 리더들이 같이 모여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을 찾고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 간 협업도 논의를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참가자가 12,000명입니다. 네. 엄청난 대규모 국제 행사인 만큼 직간접적으로 경제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대경북 연구원에 따르면 가스총회 개최로 인해서 생산 유발 효과가 4,800억 원, 이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084억 원, 취업 유발 효과도 이 4,000명이 넘어섭니다. 이 전 세계 에너지 기업 수장들이 전용기를 또 타고 오고 네. 이 90개국의 정부 인사와 이 금융 투자 전문가들도 참석을 하다 보니까 이 경제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네, 규모가 엄청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근데 사실 가스총회는 원래 지난해 6월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1년 연기가 됐습니다. 그만큼 또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준비도 상당히 더 잘 됐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선 행사 장소인 엑스코는 2배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관련 인프라를 정비를 하게 됐고요. 네. 또 많이 부족했던 숙박시설도 이번에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일반 호텔 수준으로 상당히 상향을 해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총회 방문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숙박업소와 맛집을 소개하는 리플렛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요. 리플렛에서는 이제 공식 숙박업소 27개소 그리고 주요 명소 인근에 있는 우수 숙박시설인 더 굿나인 25개소 등 모두 52개소의 숙박업소 그리고 그 주변의 맛집, 카페 등의 정보를 담았습니다. 또 식음료 안전 관리를 위해서 엑스코 그리고 공식 숙박업소 등에는 이제 부대시설 그리고 또 주변 음식점 등에 대해서 사전 안전 점검을 완료를 했는데요. 네. 이번 총회 기간 중에는 4성급 또는 5성급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식음료 검식반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 사고 안전은 충분히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참가자가 많은 만큼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행사 흥행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거든요. 네. 준비 분위기 어떤가요? 네,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
오히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에너지 수급 문제가 이슈로 그렇죠. 부상되면서 이 국제 시장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다. 이런 기대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이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 기업들이 이 대부분 스폰서 참여 의향을 밝혔고 행사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또 큰 에너지 기업들이 참석을 하면서 행사 흥행에도 지금은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전시 부분 예약률이 80%를 넘어서서 2018년에 워싱턴 총회와 좀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총회 시기가 미뤄졌지만 그만큼 또 많은 이슈를 몰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졌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총회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좀 주로 살펴보게 될까요? 네, 가스 기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데요.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기후 변화, 탄소 중립 등 글로벌 에너지 의제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야기된 서유럽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의 대처 방안이 무엇일지가 주요 관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첫 화두는 에너지 믹스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믹스는 에너지를 섞는다라는 의미인데요.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을 해서 에너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또 국제 유가나 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각국 에너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믹스가 가장 첫 화두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종류의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수급을 한다라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바로 이 한 종류 에너지원에 의존을 하다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충분히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탄소 중립도 이번 총회에서 주요한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는 이 탄소 배출량을 중립 그러니까 지금보다 배출량을 더 늘리지 않는 것으로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소극적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런데 2050년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도 현재까지 이 전 세계 각국이 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탄소 중립을 이룰 것인가 이 가스 총회에서도 주요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는 기술이나 또 쓰레기나 축사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해서 에너지로 활용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아직은 수익성이 좀 낮고 기술적 한계가 있는데 이 방안 등이 가스총회에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네, 기술만 딱 들었을 때는 정말 기발해 보이는데 네. 이걸 어떻게 공유를 하고 또 에너지 업체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역량을 올려나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 문제는 인류가 계속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대구에서 좀 관련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9년 전이었죠. 2013년에 세계 에너지 총회가 대구에서 또 개최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가스 총회까지 열리게 되면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행사를 대구가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이 전시 컨벤션 산업이죠. 이 마이스 산업에 좀 거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가스총회가 열리는 대구에 한국가스공사가 또 위치하고 있는 이 강점을 살려서 이후에도 특화된 후속 전문 전시회를 이 기획함으로써 대구의 이 마이스 산업의 효과를 매년 이어가도록 하겠다. 포부를 대구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에너지 문제라는 글로벌 어젠다가 우리 지역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주목도를 좀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후속 효과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에너지 문제는 사실 우리 일상과 밀접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번 행사에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에너지 가스총회에 무려 12,000명의 이제 해외에서 참여를 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스총회에서는 다양한 축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엑스코와 주요 호텔 그리고 도심 주요 장소에서는 K-팝 그리고 국제 뮤지컬 갈라쇼 등 다양한 상설 공연을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대구 오페라 하우스와 대구 콘서트 하우스 그리고 대구 문화예술회관 등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페라 아이다를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가곡제 그리고 또 창작 전통무용인 별신 등 대구를 알릴 수 있는 특색 있는 공연도 준비를 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 가스총회가 대구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라 경주에서도 같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와 안동을 비롯한 대구 경북 지역 문화유산 투어 등을 통해서 행사 참가자들에게 우리 지역 문화도 알리게 된다고 합니다. 또 지역 특산물 그리고 기념품 판매 부스를 설치를 해서 참가자들의 소비도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세계 가스 총회가 에너지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고 또 어떻게 대응 방향을 만들어 갈지 대구뿐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른 제철 음식들을 많이 해 드실 텐데요. 경산에서 시민들이 직접 지역의 제철 식재료들을 만나보고 요리도 할 수 있는 체험이 열리고 있다고 해서 안세진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네, 경산시는 도시민들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만나보고 그 식재료들을 활용한 요리도 즉석에서 배울 수 있는 소비자 초청 농촌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찾았을 때는 대표적인 봄나물 중 하나인 두릅을 활용한 장아찌 담그기와 전통 다식 만들기 체험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농산물의 생산 과정을 보기만 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직접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우수함을 소비자들이 직접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현장 소리로 만나보시죠. 여기에 두릅장아찌인데 아까 산에서 보셨죠? 그 두릅밭에서 딴 두릅이에요. 제가 1kg를 장아찌를 만들 건데 여기다 저는 간장을 한 500리터 정도 담아가지고 내용물은 어느 정도 잠기게 하냐 80% 잠기게. 눈 감아. 양파 씩씩해서 그래요. 그런가 봐. 어제 캤대요 어제. 도시민 농촌 체험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경산시에서 나는 저희 농장에서 생산하는 두릅을 가지고 모듬장아찌 만들고 있어요. 지역에 로컬푸드 가서 일부러 지역에서 나는 것만 사가지고 가장 중요한 두릅도 제가 생산하고 있고 양파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요 아몬드 가루 50g에 꿀을 20g. 요렇게 떨어지지 않고 뭉쳐질 정도. 너무 곱게 만드셨어요. 네, 예쁘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손님 오시면 이렇게 퓨전 다식이라고 해서 옛날 우리 전통 다식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눈과 입이 즐거운 편리한 다식입니다. 제가 두릅을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보통 이제 튀겨 먹곤 했는데 장아찌로 만들어 볼 생각을 못 했거든요. 또 다시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참여한 시민들이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밥상에 대한 재미있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소비자의 시선에서 농촌과 지역 농산물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농가 측에는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서 농산물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은 음식 체험을 즐기고 갔을 뿐 아니라 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갖고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선한 농산물도 만져보고 요리까지 만들어 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시민들의 소감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양파랑 야채 넣어서 장아찌랑 두릅장아찌 그리고 다식이라 그래서 아몬드 가루로 해서 색깔 넣는 가루 넣고 해서 다식 만들고 있습니다. 주부이다 보니까 관심은 많았어요. 모르던 것도 알게 되고 내 정보도 알게 되고 이제 체험도 같이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말 농장, 지모스에 작년에 주말 농장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같이 또 신청했어요. 너무 좋아요. 힐링하는 것처럼 너무 좋아요. 평소에도 이렇게 농촌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전통 요리 같은 거 관심 많으셨어요? 네, 많죠.
많죠. 예, 많죠. 많으니까 왔죠. 지인들이 연락을 해줬어요. 같이 가자고 그래갖고 온 거죠. 만드니까 너무 예쁘고 또 이왕이면은 또 우리가 이렇게 가식을 예쁘게 만들어서 운치가 있잖아요. 재밌었어요. 네, 농촌 체험 행사는 매번 다른 체험들이 열리는 건가요? 이제 계절이 변하면서 농산물들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의 농산물을 경험하면서 농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경산의 대표 농산물인 또 대추를 활용해서 막걸리를 담그기도 하고요. 수제 소시지나 건강차, 콩잎 물김치와 같은 음식 만들기 등 매주 다른 체험이 진행됩니다. 또 복숭아 수확 체험과 같이 시기별로 제철 농산물을 느껴볼 수 있는 체험도 준비돼 있더라고요. 이외에도 치유정원이나 천연 스카프 만들기 체험처럼 음식 외에도 자연을 활용한 여러 체험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지역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산시 이진숙 농촌진흥과장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소비자 초청 농촌 체험 행사는 하여마다 해서 4번 정도 해서 총 28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도시민들한테 농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또한 도시민과 농업인 사이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민들한테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면서 더불어 농업인들의 농가 소득을 증진시키는데 가장 주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대구 인근에 있다 보니까 도시 소비자들이 대구에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또 우리 경산은 다양한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바로 우리 인근에 있는 수성국민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대구 시민 아니면 전국 소비자들 대상으로 초청 행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소비자 초청 농촌 체험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신뢰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절마다 색색이 달라지는 제철 먹거리, 특히 우리 농산물과 소비자들이 한층 가까워져서 우리 밥상의 행복 지수가 오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세진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3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까지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다고 하니까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손지민이었습니다.